내가 첫 누름굿을 내려받을 때 부당님한테 들은 말이 있어. 교복을 입고 있는 어린 귀신이 나에게 붙어있다는 말. 모습을 보면 붙은 지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나의 친구 중 하나가 아닐까 추측한다고 하셨지. 실제로 어릴 때 친구 한 명이 사고로 명을 달리해서 난 그 친구인가 하고 생각했어. 그렇게 굿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그 말도 잊어갈 때쯤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 그날은 정말 피곤했던 날이라 눕자마자 잠이 드는 것 같았는데 순간 꿈과 현실의 경계에 걸친 것처럼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더니 교복을 입은 귀신이 내 몸에 올라타 나를 멀거니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사실 그 귀신의 교복을 본 순간 나는 좀 놀랐어. 귀신이 입고 있던 교복이 정말 내 중학교 때 교복이었거든. 하지만 얼굴은 아무리 봐도 내가 모르는 얼굴이었지. 애초에 죽은 내 친구는 초등학생 때 죽은 거라 교복을 입을 리가 없었어. 그럼 얘는 뭐야? 아무튼 그렇게 며칠을 반복한 건지 모르겠어. 처음엔 놀랍고 약간 무섭기도 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게 되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날도 내 중학교 동창인 듯한 귀신은 내 위에 올라타 나를 한참 내려다보고 있었지. 나는 얌전히 눈을 감은 채로 가위가 풀리길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여태껏 처음으로 그 귀신이 입을 열었다? 눈 떠. 여지껏 지켜보기만 해왔던 귀신이 말을 걸어오는 건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난 들리지 않는 척 그냥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 눈 떠. 보이는 거 다 알아. 넌 나 보이잖아. 근데 나도 짬이 있지. 뜨란다고 뜨면 나만 피곤해질 것 뻔히 아니까 어디서 개가 짖나 그냥 깡그리 무시했어. 전에 말했지만 귀신을 아는 척하는 건 꽤 위험하고 귀찮은 일이거든. 여튼 그렇게 계속 무시하면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가위는 풀렸고 그 뒤로도 오늘은 왠지 가위 눌리겠는데 싶은 날은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지. 근데 걔도 참 질리지도 않는지 똑같은 자세로 올라타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더라. 웃긴 건 처음엔 겁을 주려는 듯 무섭게 몰아붙이던 말투도 언젠가부턴 애원하듯 좀 불쌍하게 바뀌었어. 야, 오늘은 눈 떠줄 거지? 응? 눈 떠. 한 번만 떠주라. 질리기도 질렸는데 그쯤 되니까 약간 연민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어차피 얘가 아니어도 여기저기 시달림 받는 나라서 그래, 뭐 한번 보자 싶어서 눈을 떴어. 역시 내가 보이는 거지? 넌 내가 보이는구나. 너 누구야? 어? 나? 몰라.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인연보게나? 죽은 주제에 지 이름도 잊은 건가? 너 중학교 나왔어? 응? 아니. 근데 왜 우리 학교 교복 입고 있어? 나오진 않았어. 보아하니 학교에 다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귀신 같더라. 애초에 아무리 뜯어봐도 같은 반에 그런 얼굴을 한 친구는 없었고 또 내가 기억하는 선후배 중에서도 그런 얼굴을 가진 아이는 없었어. 한마디로 얘는 내 친구도 아니고 나랑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랑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와 내가 영감이 좀 남들보다 강하다는 이유에서 나한테 붙은 듯 했지. 졸업도 안 했다고? 어? 응. 지금 중학생이 나한테 반말? 그렇게 귀신과 나의 동거 생활이 시작됐어. 작은 방에서 컴퓨터에 열중하고 있노라면
어김없이 그 귀신은 창가 옆에 서서 나를 지켜봤지. 얘는 정신도 딱 중학생에서 멈춘 것처럼 애가 좀 볼수록 어리버리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내가 밥 먹을 때, 화장실에 갈 때도 어김없이 나를 쫓아다녔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제 슬슬 이 귀신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커져갔어. 하도 보다 보니 좀 지겹기도 했고 계속 가위에 눌리듯 지내자니 많이 불편했거든. 야, 넌 너 갈 곳으로 안 가냐? 언제까지 여기서 민기적거릴 건데? 근데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걔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떠들더라. 싫어, 나 안 갈래.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아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하고 밥 먹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 살고 싶다고? 살고 싶다는 년이 죽기는 왜 죽었는데? 왕따 당했어. 아, 뜬금없는 왕밍아웃에 살짝 당황도 했고 사실 나도 중학교 초반을 왕따 당하며 보냈던지라 남일 같지가 않더라. 물론 난 잠깐 그러다가 중2 때부터는 인기 스타가 되긴 했지만 아무튼 여태 귀찮게만 느껴지던 그 귀신한테 아주 살짝 측은지심이 생겼어. 난 그래서 못 견디고 이렇게 됐는데 너는 살아있더라. 그게 너무 멋있었어. 부럽기도 하고. 뭐래? 네가 뭘 알아? 너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줄 알지? 이기적인 년. 네가 그렇게 가버리면 남은 니네 부모님은 어떻겠냐? 생각은 해봤어? 어? 아니. 어휴, 말을 말자 이 기집애야. 근데 너 이름 진짜 기억 안 나? 이름 말해주면 니네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천도제라도 좀 지내주라고 할게. 제 이름도 기억 못하는 그 기집애는 그때부터 엉엉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 말론 또래로 보이는 여자애들한테 이래저래 붙어있다가 언젠가부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붙은 게 나라고 하더라. 나 그냥 이대로 조금만 지내다 가면 안 될까? 어차피 얼마 못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붙어있으면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냐? 난 너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니까? 그럼 딱 3일만 있다가 갈게. 귀신이라 그런지 그렇게 울었는데도 눈이 붓진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꼴이 하도 불쌍해서 그러라고 하고 그때부턴 가위에 눌려도 무시하고 잠에 들었어. 지도 괜히 긁었다가 내가 절에라도 찾아갈까봐 나름 얌전히 붙어있기만 하더라. 여튼 그렇게 3일을 그 귀신과 함께 보내다가 마지막 날 친한 언니와 극장에서 약속이 있어서 걔를 달고 함께 나가게 됐어. 난 그때가 마지막 날이란 것도 있고 따라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는데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애걸복걸하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라고. 그땐 그냥 징그러워서 알겠다고 그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던 거지. 아무튼 영화가 야간 할인으로 밤늦게 보는 거라서 그렇게 언니랑 밤에 영화를 보고 새벽까지 하는 카페에 가서 시원한 라떼를 한 잔 마시며 수다를 떨었지. 평소 같으면 보이지 않게 숨어 있었을 귀신 친구는 그날은 이상하게 빈 옆자리에 앉아서 얌전히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 옆에서 조잘거리는 것도 아니고 얌전히 듣기만 하니까 나도 딱히 뭐라 하지 않고 신경 끄고 언니랑 수다나 떨었어. 그렇게 열심히 수다 떨다 보니 약간 출출해진 느낌이라 언니랑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하나 먹고 집에 돌아갈 때가 되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내게서 멀리 떨어지는 거야. 난 뭐지 싶었지만 옆에 언니도 있었고 사람도 꽤 많은 거리라서 길거리에서 귀신이랑 대화하는 미친년 취급은 받기 싫은 마음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얘가 왜 안 오나 돌아보려는데 보지마.
어딘가 다급해 보이는 목소리였어. 싫은데? 근데 내가 걔 말을 꼭 들어줄 필요가 없잖아? 어? 이 나쁜 년. 보니까 귀신치곤 나름 또렷하던 형체가 흐릿하게 변해가는 느낌이더라. 그냥 걔는 지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아. 난 먼저 갈게. 넌 한참 있다가 오도록 해. 그래, 잘 가고. 사실 옆에 있던 언니도 내가 귀신을 보는 건 진작에 알고 있던 터라 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허공에 대고 말을 하니까 잠깐 자리를 비켜주더라. 그나저나 저녀는 지 갈 길은 아는 건지 지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알고 가는 건지 갑자기 그렇게 간다고 말하고 어딘가 어리숙하던 그 귀신은 가버렸어. 허무한 끝이었지만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 귀신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그 귀신은 나를 통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대리만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 친구들과 밥 먹고 수다 떨고 어떤 이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쉬웠던 것이 그 아이에겐 꿈과도 같았던 것이라 그 아이는 나를 통해서 그걸 느껴보고 싶었나 봐. 불쌍한 년. 스스로 명을 끄는 귀신이라 쉽지 않은 길로 들어섰겠지만 부디 잘 갔기를 바란다. 지금은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해주신 이야기야. 외할머니는 일제시대 출생, 딱 1920년생이셨어. 나하고 딱 60년 차이 나서 외할머니 나이는 잘 기억했지. 당연히 외할머니의 어린 시절은 외정으로 살기 어려운 때였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뼈아프게 굶은 기억도 없고 그냥저냥 먹고는 살았었대. 그땐 그것만으로도 운이 정말 좋은 시절이었댔지. 외할머니네 마을에는 대대로 양반 가문에 땅도 많은 거의 유직격의 부잣집이 있었대. 집도 꽤 큰 기와집이었는데 그 집이 할머니네 집에서 바로 보일 만큼 코앞이었대. 가끔 대문을 활짝 열면 가운데에 큰 감나무가 있는 마당과 한 채 건물이 바로 보일 정도로 거의 마주보고 있는 수준이었다고. 그치만 그 집은 그 당시 마을에서의 인평이 매우 안 좋은 집이었어. 그 집 주인이 친일파였거든. 그 당시 일본이 이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한 진짜 친일파.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정치적으로 친일이니 반일이니 하는 건 이 이야기랑은 상관없으니까 이상한 댓글은 안 달아줬으면 좋겠어. 난 그냥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집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대. 옆에서 보기 싫을 정도로 일본 순사나 관리들에게 굽신거렸고 기부까지 했다나 봐. 덕분에 양반이라 대놓고 뭐라 하진 못했어도 다들 속으로 욕하고 싫어했지. 안주인인 아줌마는 남편이 저러는 걸 엄청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겼는데 남편이 너무 작심하고 저러니 반대해도 들어먹질 않고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고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도 않았대. 그리고 외할머니가 그것을 처음 본 건 외할머니의 나이 13살 때. 외할머니가 이웃 사는 친구랑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집 근처로 걸어오는데 그 부잣집에서 뭐가 들어오는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문 앞에서 쌀가마니며 이것저것을 일꾼들이 실어 나르고 있었대. 그런데 할머니가 무심코 안쪽을 보니 마당 감나무 옆에 웬 여자가 꼿꼿이 서서 외할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지. 못살고 가난한 사람이 더 많던 시절이고 염료 자체가 귀해서 높은 양반들이나 부자들 아니면 색깔 있는 옷을 거의 입지 않던 때였는데
감나무 옆에 선 여자는 굉장히 고와 보이는 옷감으로 된 노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서 있었대. 물론 부잣집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얼굴이 낯설었다고 하셨지. 젊은 여자였는데 머리도 막 풀어헤친 그런 머리가 아니라 싹싹 빗어넘긴 단정한 머리에 얼굴이 확 튀게 하얗다는 거 외에 그닥 사람 같지 않다거나 무서운 느낌도 들지 않았대. 그냥 목이 길고 얼굴이 갸름해서 딱 보고 예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 근데 그 집에는 그만한 나이의 딸도 없고 주인 부부와 그 주인의 외아들, 거의 누워 지내는 주인 아저씨의 어머니인 할머니 이렇게 넷만 살았대. 그래서 낯선 얼굴이 보이니 저게 누굴까 하신 거지. 하지만 주인 아저씨의 형제자매들이 시집장가 가서 다 나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척 중 누가 왔나 보다 싶어서 별 말도 않고 신경 쓰지 않으셨대. 헌데 그 뒤로 외할머니는 그러고 나서 잊을만 하면 그 여자를 보셨다고 했어. 가끔 대문이 열리면 늘 마당에 있었고 그 집 식구들을 따라서 밖에 나오기도 했대. 그리고 계속 보다 보니 알게 되셨대. 아, 저거 사람 아니구나. 저 집에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큰 원한이 있는 귀신이구나 하고. 저 집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저 집을 저주하러 온 귀신이라는 걸 볼 때마다 강하게 느끼셨대. 일례로 언제 하루는 그 집 주인 아저씨가 신경 써서 차려입고 어딜 나가는데 그 노란 저고리 여자가 아저씨한테 매달려 가더라는 거야. 그것도 아저씨 어깨를 밟고 머리 위로 몸을 웅크려서 아주 이상하고 불편해 보이는 자세로.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아무것도 없는 마냥 흔들흔들 갈 길을 가고 그 여자는 그렇게 웅크려서 아저씨를 빤히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둘이 가더래. 진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매달려 가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가벼운 여자라도 그렇게 아무 무게감 없이 갈 수가 없지. 저러고 어딜 가나 싶어서 외할머니는 그 둘이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셨다는데 며칠 뒤에 그 주인 아저씨가 참이 벼슬을 받는데 실패했다고 들었대. 그렇게 일본 정부에 기부를 하고 여기저기 잘 보이던 것이 작아도 참이 자리 하나 얻고 싶어서였다는데 줄 것만 실컷 내주고 결국 받진 못했다고 그렇게 원통해 하더래. 물론 마을에서는 고소하다, 꼴 좋다는 여론이 대세였다지. 하지만 외할머니는 그게 왠지 그 노란 저고리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대. 마침 그 벼슬을 받으러 갔을 때 여자가 매달려 있었고 그 여자가 뭔가를 조종한 것처럼 느껴지셨다고. 점점 전쟁이 길어지고 일제시대가 끝나가면서 그 집도 역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대. 그 아저씨는 나 한 몸 잘 살아보고자 일제에 아부하고 이것저것 바쳤지만 일제는 아저씨를 이용만 한 거였지. 아들이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나가게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집 아줌마가 얼마나 마을이 떠나가게 통곡을 하는지.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 이웃집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하고 엿들었대. 애지중지 키운 장손을 내보내야 하는 심정이 오죽할까. 근데 그건 그 당시에 누구나 다 겪은 일이라니까. 이게 참 씁쓸하네. 그 와중에 외할머니는 엄마와 거길 담 너머로 보곤 소스라치게 놀랐대. 마당에 쓰러져 울부짖는 아줌마 옆으로 그 노란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는 그때 그 노란 저고리 여자가 웃는 얼굴을 처음 봤대. 무슨 입이 귀 밑까지 찢어져 올라갔는데 그 입안이 빨간 물감을 머금었던 것처럼 이빨도 하나도 안 보이고 새빨갛더라는 거야.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으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순간
여자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외할머니를 쳐다봤대. 화들짝 놀라서 기겁을 한 할머니는 담벼락에서 떨어지셨고 떨어지면서 발목이 삐었는지 도저히 걷지 못할 지경이셨다는데도 손톱이 부러져라 땅바닥을 잡아당기듯 기어서 집 안으로 도망치셨대. 엄만 제가 왜 저러나 싶으셨다는데 그만큼 그 여자의 모습이 할머니께는 공포 그 자체로 다가왔었다는 거겠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 아들은 유골이 되어 돌아왔대. 주인 아줌마는 유골함을 보고 기절했다 깨어나면 통곡하고 또 통곡하다 기절하고를 하루 내내 반복하셨다고 해. 할머니는 그땐 도저히 무서워서 소리만 들었지 그 집을 들여다보진 못했다고. 모르긴 몰라도 또 그 여자는 덩실덩실 춤을 췄을 거라고 하셨던 외할머니.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돼 누워서만 지내던 그 집 할머니도 돌아가셨대. 외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에 불려온 의사가 그 집 대문 앞에서 그 노란 저고리 여자한테 따귀를 맞고 대문 앞에서 자빠지는 걸 보셨대. 여전히 그 여자는 외할머니 눈에만 보였고 넘어진 의사는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 자리에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 하지만 할머니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사가 대문에서 미끄러진 걸로 보였고 사람들은 저 집이 재수가 없으려니 들어가는 사람도 저렇다고 수군댔지만 할머니는 노란 저고리 여자가 의사를 때린 후에 빙긋 웃던 시뻘건 입안이 금방이라도 피가 또로록 흘러넘쳐 떨어질 듯한 빨간 입속이 너무 징그러웠대. 그렇게 의사 한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실려가고 훨씬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 의사가 불려왔는데 이 의사는 먼저 넘어진 의사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 그 할머니에게 별다른 처방도 하지 못했다고 해. 이미 고령이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된 할머니에게 어떤 처방이 그렇게 용했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국 일본이 패전하고 맞아 죽을까봐 친일인들,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도망가던 때에 그 부잣집은 대문을 닫아 걸고 두문 불출, 바깥 출입을 안 했대. 몇몇의 마을 사람들은 내내 꼴보기 싫었던 그 집 사람들도 끌어내서 망신을 주자고 하기도 했지만 이미 가진 재산도 정같지 않고 노모를 잃고 외아들까지 잃어 대가 끊어진 집이니 죄값 치른 거라고 굳이 그 집 사람들을 건드리거나 하진 않았대. 하지만 그런 후에도 그 노란 저고리 여자 귀신은 주인 아저씨나 아줌마를 따라 밖에 나오기도 하고 가끔 열린 대문 안을 보면 장승처럼 마당을 지키고 서 있었대. 그때 이후엔 외할머니도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쳐다볼 생각도 못했다고 하시더라. 그 후 6.25가 터지고 외할머니도 가족들과 피난을 떠났다가 전쟁이 끝나고 1년 넘게 지나서야 고향 마을에 돌아오셨는데 그 집은 완전히 불타서 터만 남고 새까맣게 탄 감나무랑 깨진 장독에 그나마 우물 정도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대. 그리고 심지어 그 주인 부부는 전쟁통에 죽었다고 하네. 외할머니는 그 집 터를 볼 때마다 대체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 집에서 무슨 일을 겪은 여자였는지 섬뜩하면서도 궁금하셨다는데 나중에 마을에서 간간히 들은 이야기로는 그 여자가 그 집에서 옛날에 쫓겨난 소실이었던 것 같다고. 그 집 죽은 아들이 늦둥이였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부 사이에 애가 안 생기니까 소실을 들였었다. 그런데 들이고 나서 얼마 안 돼 본부인 아줌마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으니 안주인이 그 소실에 임신한 아들까지 유산시키고 결국 쫓아냈다더라. 라는 소문이 있었대. 원체 옛날 일이고 원래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다 돌아왔던 것도 아니라 뜬 소문일 수도 있고 할머니가 본 그 여자가 꼭 그 소실이란 법은 없고
다른 원한이 있던 귀신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는 왠지 그냥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으셨다네. 그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예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고 하고 할머니가 본 그 여자도 그 새빨간 입을 빼고 보면 너무도 예뻤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프시기 전에 건강하셨던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 목소리라던가 말투, 외할머니 특유의 따스한 분위기까지. 처음 들었을 땐 참 무서웠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이제 나름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자 유산이 되는구나 싶네.